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효소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인 재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효소를 만드는 채취 시기와 부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한약재인 뿌리 종류를 갖다가 우리 탕제용으로 했을 때에 뿌리 종류는 가을 겨울에 효능들이 영양소가 풍부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탕제용으로 주로 써왔는데, 그러면 가을 겨울에 효소 제조로서는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가을이 되게 되면 단풍이 들게 되고, 단풍이 드는 이유는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영양소와 성분들을 갖다가 뿌리로 내려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게 되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풍이 들게 되고 영양소들이 전부 다 뿌리에 내려가게 되고, 뿌리에 내려가게 되면 모공을 갖다가 닫게 되고, 그러면서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날려보내죠. 이때에 이제 가장 필요한 영양소와 효소에 의해서 겨울을 보낸다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탕제용으로는 가을, 늦가을이라든가 겨울에 활용하면 좋은데, 효소용으로는 이른 가을에 채취를 하셔가지고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봄이 되게 되면 절기로 본다고 하게 되면 고구가 있죠. 고구. 4월 20일경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겨울에 모공을 닫고 수분을 갖다가 다 날려 보냈던 것이 봄이 되게 되면 고구가 가까이 오게 되면 비가 내려오게 되고, 뿌리에서는 모공을 열게 되고 수분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을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얻어서 싹을 틔우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이른 봄에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는 것이 훨씬 효소용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뿌리, 줄기, 전초를 사용을 해가지고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게 되면 잎줄기 부분으로 영양소가 굉장히 형성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가늘어지죠. 오히려 잎줄기가 튼튼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양소와 성분들이 잎줄기 위주로 다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꽃도 피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할 필요가 없고 잎줄기 순 위주로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효소 담는 데에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간다고 하게 되면 열매라든가 아니면 꽃 종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을에 채취를 하셔가지고 효소를 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전초도 가능합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매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은 뿌리까지도 전초를 사용해서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봄으로 와가지고 봄에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민들레를 갖다가 많이 연상을 하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 전초를 사용해서 효소를 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뿌리와 잎줄기 부분이 다르죠. 뿌리는 굉장히 뭐랄까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발효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잎줄기하고 뿌리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효소를 담는 것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 민들레 효소를 담는데 전초를 담는다 하게 되면 버무리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잎줄기와 뿌리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담는 거 일단 버무려서 용기 안에 담는 것은 같이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한 약 2cm 정도 썰어서 설탕에 좀 치대면서 버무리는 것이 좋고요. 순 같은 경우에는 2cm 정도로 썰어서 살짝 버무려 가지고 따로따로 버무렸다가 용기에 담기 위해서 같이 혼합해서 두세 번 정도 버무려 줘서 담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소에 대한 재료들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열매 종류. 열매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투압적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투압이 될 수 있는 재료, 사항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에 효소를 담아야지만 효소용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한번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오미자 또한 열매로 해당되니까 덜 익었을 때에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효소에 대한 이상적인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보게 되면 익은 재료들을 갖다가 효소를 담게 되면 단맛이 너무 많이 나게 되고 쓴맛과 떫은 맛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5가지 맛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5가지 맛, 오미를 갖다가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빨갛게 색깔은 내지만 물르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를 했을 때에 한약재의
썩고 떫고 시고 맵고 하는 이런 5가지 맛을 다 형태가 갖춰져 있을 때 담음으로써 효능들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나서 아주 좋은 질이 높은 효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료에 따라서 잎줄기는 언제 채취하고 열매와 과일은 언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뿌리 종류는 언제 효소를 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므로써 거기에 맞춰서 효소를 담게 되게 되면 효소라고 하는 가치가 질 좋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제대로 알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 기준을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효소용 재료, 술을 만드는 재료, 식초를 만드는 재료, 주스를 만들어야 할 재료는 채취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게 되면 가치를 형성하고 질적인 부분으로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고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게 되면 효소용은 과일, 열매 부분은 덜 익었을 때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아야지만 좋은 질 좋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청매실을 이용을 하셔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형성됨으로써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식초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한 과정이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발효보다는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되게 하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식초가 되지 않고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술이 안 되게 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함으로써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재료에 따라서 발효 환경이라든가 설탕을 먹이도 주는 시점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인 재료를 갖다가 사계절의 원리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